50대 전후 난소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갱년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중년의 변화지만 방심한 순간 이 변화는 전신을 무너뜨리는 질병 도미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순간 당신의 건강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갱년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앞으로의 30년 당신의 생존 등급을 결정합니다. 갱년기 이후 우리 몸은 급격히 변합니다. 분명 예전처럼 먹는데 살은 자꾸 찌고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좌우하는 갱년기. 무너지는 몸을 막을 생존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존의 비밀 건강 큐레이터 김대한입니다. 요즘 이런 느낌 혹시 없으신가요? 이유 없이 예민해진 것 같고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 것 같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마음이 좀 무너져 내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깁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흔히 말하는 이 갱년기, 단순한 불편한 시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가 무너지는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갱년기는 질병 코드 N95가 부여된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죠. 나는 이미 갱년기가 지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35세 전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50세 전후 폐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더 살게 될까요? 기대여명으로 환산을 해도 최소 30년입니다. 즉 여성 호르몬, 나를 지켜주던 보호막이 없이 30년 이상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인 거죠. 그리고 이 시기부터 실제로 여성의 몸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열이 오르고 얼굴이 화끈거리죠. 그리고 불면이 좀 심해집니다. 또한 쉽게 기분이 흔들려서 우울증을 겪는 비율도 올라가죠. 갱년기는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내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불균형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게 됩니다. 아직 선선한 5월의 아침. 하지만 이른 여름을 홀로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워. 너무 덥다. 이유 없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 쉴 새 없이 흐르는 식은땀까지. 시작부터 버거운 그녀의 하루. 원인은 갱년기였습니다. 덥네. 너무 더워. 금방 열이 화끈화끈 해가지고 얼굴로 막 열이 올라오니까 저 사람은 뭐 술 먹고 와서 이렇게 운동하나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배혜경 씨는 매일 갱년기와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풍기로 땀을 식히고 차가운 물을 들이켜봐도 열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맨날 해도 매일같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뱃살은 안 빠지는 거야. 아우 정말 빠질 생각을 안 하네 배가. 갱년기 이후 찾아온 또 다른 변화, 바로 불어난 뱃살입니다. 예전에는 살도 쭉쭉 빠지고 이래서 운동하는 그 기분이 났는데 이제는 도저히 뭐 운동을 30-40분을 한 시간을 해도 살이 안 빠지고 힘만 들고 막 이렇게 화끈거리기만 하니까 특히 이 갱년기가 언제 끝날지 정말 힘드네요. 갱년기로 흔들리는 혜경 씨의 일상을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 깊숙이 넣어둔 얼린 숟가락을 꺼내는데요. 안면 홍조로 인한 열감을 내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제가 40대 후반 정도에 갱년기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갱년기가 잠깐 오고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죠. 너무 덥네. 선풍기 좀 틀어야 되겠다.
어, 20년 가까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갱년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는 열감과 식은땀. 그녀의 몸은 늘 열대야 같은 상태입니다. 4월부터 일찌감치 선풍기랑 에어컨을 켰어요. 좀 식히려면 선풍기랑 에어컨이 저는 필수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갱년기는 결국 그녀의 일상마저 무너뜨렸는데요. 제가 뭐 대형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감정을 좀 주체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50대 초반에 일을 접었어요. 밤이 와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이는 배혜경 씨. 부쩍 심해진 갱년기 불면증 때문입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고 갑자기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자다가도 식은땀이 흐르고 목덜미까지 후끈 달아오르니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심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굉장히 불안한 정세 이런 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불면의 밤. 밤새 뒤척이다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오늘도 신경안정제의 힘을 빌려 겨우 눈을 감아봅니다. 하지만 밤새 이어진 불면은 낮까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쏟아지는 졸음과 쉽게 가시지 않는 피로에 하루를 버티는 일조차 힘겨웠는데요. 계속된 불면과 피로는 결국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졸려서 순간적으로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운전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눈을 딱 뜨니까 차가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계속된 불면으로 낮에는 참기 힘든 졸음이 쏟아졌고 운전 중 순간적으로 눈이 감기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죠.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었었죠. 갑자기 달아오르는 얼굴, 멈추지 않는 땀, 불면과 불안까지 20년 가까이 이어진 갱년기. 배경 씨는 지금도 그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갱년기 50대 전후를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일종의 윈도우 같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갱년기는 단순히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내 몸이 변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갱년기의 증상을 보면 40대에서는 43.1%, 50대에서는 23.9%, 60대에서는 17.9%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70대에 들어선 다시 그 증상의 비율이 27.4%로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잠깐 잠잠해진 뒤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성의 약 80%가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고 일부는 일상 자체가 무너질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갱년기의 본질은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인데요. 단순히 호르몬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변화로 인해 내 몸을 지키는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이건 단순한 생식 기능뿐 아니라 체온 조절, 감정 조절, 수면의 리듬을 조절하고 혈관의 탄력 조절, 그리고 골다공증까지, 즉 내 몸 전체를 통제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갱년기라 그래 하고 넘긴 그 순간부터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진 흐름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 입지? 갱년기 이후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몸매였습니다. 이걸 입어볼까? 살이 쪄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맞네.
특히 뱃살이 늘어나면서 늘 입던 자켓 단추마저 잘 잠기지 않습니다. 단추는 아예 채워지지도 않고. 발이 완전히 꽉 끼어서 이거. 너무 몸이 진짜 너무 많이 불었네요. 다이어트도 많이 해봤지만 다시 또 다 요요가 와서 그 살이 전부 상체로만 오더라고요. 예. 다이어트도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살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40대 후반으로 계산하면 지금 아마 거의 15kg 이상 쪘죠. 하체는 점점 가늘어지고요. 상체 쪽으로 비만이 이어지더라고요. 갱년기에 쉽게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요? 갱년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실제로 갱년기에는 매년 약 0.5kg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몸의 대사 활동이 줄어들고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살이 찌게 됩니다. 갱년기 이후 내장 지방은 늘어나고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상체로 이 체중이 쏠리다 보니 넘어지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어요. 넘어졌다 하면 거의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이런 골절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작은 순간도 치명적인 골절로 이어졌습니다. 갱년기 이후로 골절을 치면 아마 10번도 넘을걸요? 갈비뼈가 제일 많이 부러졌죠. 근데 한 번 부러지면 한 개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막 두세 개가 같이 부러지더라고요. 통뼈라 생각했던 혜경 씨였지만 갱년기 이후 몸은 달라졌습니다. 어깨와 갈비뼈, 팔뼈까지 무려 10번이 넘는 골절을 겪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크게 넘어져서 어깨 바로 밑에 부분이 큰 뼈가 부러져서 119에 실려갈 정도였어요. 철심을 삽입하는 큰 수술 이후 6개월간 재활 치료를 견뎌야 할 만큼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갱년기 이후 급격히 약해지는 뼈,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에스트로겐은 뼈를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갱년기 때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은 뼈가 빠져나가는 속도는 빨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뼈가 약해지고 결국 골다공증 위험도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갱년기 전까지 매년 0.3에서 0.5% 정도씩 뼈가 감소되고 갱년기에 이르면 10배나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유정이 언니. 왔구나. 그래, 잘 왔다. 잘 지냈지? 나 더운데 언니네 집 왜 이렇게 시원해? 일부러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놨지. 더울까봐. 언니 앉아. 이거 롤케일 샀으니까 차하고 같이 몰래 마셔요. 샀어. 날씨가 너무 더워졌지? 네. 갱년기라 더 덥나 봐. 이제 막 갱년기에 접어든 54세 홍희정 씨. 이거 시원한 거 지금 아이스커피 탔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혜경 씨는 작은 위로를 담아 시원한 다과상을 건넵니다. 언니도 땀 나네. 아우, 나는 갱년기를 벌써 지금 20년째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4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니까요. 거의 빨리 20년 왔네 언니 가까이. 50대 아니고. 나 40대 후반부터 왔어. 나는 그래가지고. 살도 막 15kg가 찌고 나도 많이 쪘지. 그리고 또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고 폐경되고 나서 호르몬이 안 도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부해. 갱년기 나도 때. 10kg 이상 쪘지. 그래요? 한 3, 4kg 쪘던 것 같아. 나만 돌연변이는 아니구나. 다 갱년기 때 그때는 찌면은 한 10kg 거의 다 찌구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래서 폐경하면은 속 편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맞아. 여러 증세가 나타나잖아. 그래? 너도 앞으로 봐봐. 아마 내 나이 때까지도 갱년기 올걸. 그래요?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나도 몰라. 사람마다 그건 다른가 보지. 너도 갱년기 갱년기 어떻게- 관리 잘해야 돼. 그러니까 갱년기가 무너지더라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여자들이 건망증도 되게 많이 지금은 심해졌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지하 1층에 됐는지 2층에 됐는지 그래 그건 꼭 사진 찍어놔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 지하 하고 2층 있어. 뭐 C4 뭐 이런 거 아니면 나 1시간 나 걸렸어. 차 찾는데. 혹시라도 치매 올까 봐. 나 그거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치매 같은 거 오면 큰일 나니까 긴장이 당연하지. 되긴 하더라. 그건 절대로 안 오게끔 해야지. 근데 이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네, 갱년기가. 아니야, 그래도 너는 50대잖아. 관리를 해야 돼. 그러게요. 삶의 질에 이 영향을 너무 끼치는 것 같네, 갱년기. 갱년기도 심해지니까 뇌도 이게 꼭 멈춘 느낌? 이러다가는 치매까지 올까봐 제가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고요. 갱년기 이후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먹는 약이에요. 고혈압 약하고 고지혈 약, 그다음에 협심증 약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온 혈관 질환. 혜경 씨는 살기 위해 오늘도 한 움큼의 약을 삼킵니다. 갱년기 지나고 바로예요. 50대 초반. 처음엔 그게 협심증인지 몰랐어요. 왼쪽 가슴 쪽으로 흉통이 계속 오더라고요. 오랜 시간 이어진 갱년기는 심장까지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 그리고 결국 협심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돌연사의 위험이 높은 질환인 만큼 갱년기 이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비만까지 갱년기 이후 건강은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의 질병이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배혜경 씨. 20년 가까이 갱년기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갱년기 검사는 낯설기만 한데요. 갱년기 검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제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혹시 더 많이 심각한 수준은 아닐까 걱정돼요. 먼저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체열 검사를 진행하고요. 체성분 분석을 통해 체지방량과 신체 균형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검사는 2가지 자가 진단표를 통해 진행됐는데요. 먼저 쿠퍼만 지수는 안면 홍조와 불면, 우울감 등 11가지 갱년기 대표 증상을 점수화하여 갱년기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어지는 맨콜 검사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요인 등 29가지 항목을 통해 갱년기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정도를 측정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갱년기 증상을 알아보는 지수들을 저희가 해봤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쿠퍼만 지수는 35점으로 가장 심한 갱년기 상태, 맨콜 지수 103점으로 삶의 질이 낮아 집중적인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체중과 체지방률도 표준 이상으로 전반적인 체중 감량과 체지방률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 연세가 이제 60대시니까 갱년기나 이런 것들은 완경 이후에 잠깐만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갱년기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있어서 연세가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이신 분들도 갱년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갱년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 갱년기가 언제 끝이 날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많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호르몬 방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줄줄이 함께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의 내피세포의 탄력을 조절합니다. 즉, 혈관이 딱딱해지고 흐름이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면 심장도 역시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실제 갱년기 이후 여성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내장 지방, 즉 배입니다. 예전하고 비슷하게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도 유독 배에만 살이 붙는 것 같죠. 이건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내장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질로 몸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 내장 지방은 당뇨,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뇌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시냅스,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 역할을 하는데요. 그 때문에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고 생각이 좀 느려지고 깜빡깜빡해지는 경도인지 장애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함께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무너진 내 몸을 다시 붙잡을 방법 없을까요? 흥겨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 아래 열기로 가득한 댄스 학원.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긴 수강생들. 이들이 땀 흘리는 이유는 단 하나, 갱년기 탈출입니다.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과 흔들림 없는 춤선, 그리고 탄탄한 몸까지 도무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72년생 고현주입니다. 54세입니다. 딸과 함께한 댄스 챌린지, 세대 차이마저 있게 만드는 춤 실력에 54세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유연성을 뽐냅니다.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갔었고요. 여러 명이서 한 메가크루 그런 대회도 나갔었고, 또 오버폴이라고 해가지고 평균 40대 댄서들이 나가는 대회가 있어요. 그런 대회도 나가서 1등하고 그렇게 했었었죠. 또래들과 비교해도 날씬한 몸매와 뛰어난 체력. 이곳에서는 워너비 중년으로 통합니다. 같은 또래도 많으시고 갱년기 나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같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현주 씨도 갱년기는 피할 수 없었는데요. 제가 댄스를 계속 하니까 저야말로 살이 안 찌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갱년기가 딱 되면서부터 똑같이 춤을 추고 똑같이 수업을 하는데도 살이 찌더라고요, 갑자기. 평생 마른 체형이었지만 갱년기 이후 몸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뱃살이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그때부터 나타났어요. 52세 정도? 이제 식은땀도 많이 나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막 추웠다 더웠다 하는 그런 증상도 있고 잠을 많이 못 자겠더라고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신랑한테도 좀 화를 많이 내고 애들한테도 괜히 막 서운하고 좀 많이 우울감이 심했었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이유 없는 열감과 무기력에 시달리던 시간.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노력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탄탄한 복근의 그녀, 과연 코어 힘도 남다를까요? 40대 회원과 50대 현주 씨의 코어 대결. 힘겨워하는 회원과 달리 현주 씨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5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탄탄한 복근의 소유자 고현주 씨. 뒷모습만 보면 20대로 착각할 정도인데요. 그녀가 갱년기를 이겨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두유인데 식물성 단백질을 이제 먹어야 된대요, 우리 나이에. 그래서 이거 하나씩 드셔보세요. 이게 서리태 콩으로 만든 콩물 두유인데요. 제가 이거를 진짜 꾸준히 먹어봤더니 갱년기에도 좋고 여자한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서리태 콩물 두유.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몸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맛있다. 맛도 고소하죠? 쌤, 이거 다이어트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살도 찌고 그랬었는데 서리태 콩물 두유를 먹고 나서는 그 열감도 많이 사라지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든든한 서리태 콩물 두유 한 잔. 탄탄한 복근을 유지하는 그녀의 하루 습관입니다. 갱년기 우리가 다 같이 겪는 거잖아요. 네. 다 같이 잘 이겨내봐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나이살 타파에 도움을 주는 서리태 콩물 두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서리태에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해 아미노산,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B군, 이소플라본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속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체지방 관리나 콜레스테롤 균형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대사 과정에도 관여해 전반적인 신진대사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은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에 여성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너진 몸을 다시 세우고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되찾은 고현주 씨. 그 시작은 다른 게 아닌 바로 콩이었는데요. 서리태 콩물두유. 예로부터 이 검은 콩은 몸의 균형을 잡는 식재료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소플라본.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한 식물성 성분인데요. 몸속에 비어있는 호르몬 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억지로 호르몬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던 균형을 붙잡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비커에 담긴 액체를 몸속 여성 호르몬이라 가정했습니다. 완경 이후 현저히 줄어든 모습인데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더하자 부족했던 여성 호르몬이 몸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리태 콩물두유 속 이소플라본이 갱년기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 섭취가 갱년기 여성의 안면 홍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으로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영양소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섭취하면 생애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양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을 주고 여성 건강 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여성 질환 예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이소플라본 섭취가 성인 이후 유방암 발병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가장 필요한 단백질.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만드는 힘이 좀 떨어지고요. 섭취량도 줄어듭니다. 흡수도 느려지죠. 즉, 채워야 하는데 못 채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부담 없이 계속 채울 수 있는 단백질인데요.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특히 콩 단백질은 혈관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수치를 조절하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리태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가진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즉, 비워진 건 채워주고 무너진 건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서리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회복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리태 콩물 두유의 상태로 섭취한 걸까요? 일반 두유는 콩을 불리고 갈아낸 뒤에 액체만 걸러서 사용합니다. 그 때문에 껍질과 비지에 담긴 풍부한 식이섬유와 일부 영양 성분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콩을 통째로 갈아 콩물 형태로 섭취하면 어떨까요?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부터 식이섬유까지 온전히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서리태는 통째로 섭취할수록 그 가치가 더욱 살아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포만감은 물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선택. 즉, 같은 콩이라도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를 이겨낸 변화의 시작, 그녀의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갱년기 관리의 첫 루틴은 매일 아침 체중을 확인하는 건데요. 50kg네. 잘 유지하고 있어. 좋아, 오케이. 54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50kg 체중과 26인치 허리를 유지 중인 그녀. 꾸준한 관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체형 변화까지 함께 확인하며 몸의 변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모닝 루틴은 복근 운동.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코어와 늘어나는 뱃살을 잡기 위한 필수 관리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근력 운동을 이렇게 따로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근력이 많이 부족해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멈추지 않는 고현주 씨.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갱년기 이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지방간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술을 전혀 안 먹어요. 근데 갱년기가 딱 되면서부터 무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더라고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생활 습관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지방간 진단. 이 모든 원인은 갱년기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호르몬 변화와 함께 체지방 분포와 대사가 막히면서 지방이 복부 쪽으로 쉽게 쌓이고 간에도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대사량 감소나 체중 증가까지 겹치면 지방간 위험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하체 운동, 슬로우 스쿼트. 관절 부담을 줄인 중년 맞춤 운동으로 오늘의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운동 후 단백질 보충은 필수죠. 현주 씨는 몸에 부담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로 꾸준히 채우고 있는데요. 그녀가 선택한 것은 서리태 콩물 두유. 갱년기 이후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채우고 무너진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한 잔의 건강 습관입니다. 서리태를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해먹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삶을 수도 없고 바쁠 때 챙겨 먹기 너무 좋아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맛있다, 고소해.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고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한 끼입니다. 단백질 너무 많이 섭취하면 또 살이 찔 수가 있으니까 이 서리태 콩물 두유를 먹으면서 식물성 단백질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 쪘던 살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날씬한 몸매를 되찾은 고현주 씨. 그 변화의 중심에는 꾸준한 운동과 서리태 콩물 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리태 콩물 두유가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서리태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어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체중 증가 패턴 관리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즉, 서리태 콩물 두유는 단순한 열량 보충이 아니라 단백질 공급과 포만감 유지, 그리고 호르몬 변화 시기의 식습관 관리 측면에서 균형 잡힌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동물 실험 연구에 따르면 서리태 섭취 시 체중은 약 35%, 체지방률은 54%, 중성지방은 31%, 총 콜레스테롤은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리태 콩물 두유, 활용법도 다양한데요. 평소 좋아하던 면 요리를 그대로 즐기면서도 영양을 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쫄깃하게 삶아낸 면 위에 서리태 콩물 두유를 듬뿍 부어주기만 하면 단 5분 만에 여름철 별미 고소한 콩국수가 완성됩니다. 갱년기 여성한테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좋다고 하잖아요. 서리태 콩물 두유를 콩국수를 만들어 먹는데 포만감도 있고 한 끼 식사로 든든해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긴 터널의 시간. 그 끝에서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감정 기복도 좀 덜하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많이. 갱년기가 또 새로운 시작일 수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도 노력할 겁니다. 갱년기를 극복하고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고현주 씨. 그 변화의 비밀, 바로 서리태의 검은색에 있었다고 하네요. 서리태는 겉과 속이 좀 다릅니다. 안에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있고 겉껍질에는 방패가 되는 안토시아닌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몸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즉, 세포를 공격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혈관이 그 영향을 톡톡하게 받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미세혈관은 하나의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안토시아닌이 그 벽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즉,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늦추고 흐름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갱년기 이후 몸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다시 세워줄 수 있는 힘인 거죠.
서리태는 비워진 건 채우고 무너진 건 막아줘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을 세포라고 가정했을 때 안토시아닌이 부족한 세포는 활성산소와 염증에 쉽게 파괴되는데요. 반면 안토시아닌을 섭취한 쪽은 강력한 항산화 방패를 갖추고 있어 활성산소와 염증에 의해 쉽이 파괴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리태 속 핵심 성분 중에 하나인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며 시작되는 갱년기. 신체적 변화는 물론 심리적인 변화까지 동반되며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40대 후반 시작된 갱년기, 20년 가까이 증상이 이어지며 배경 씨의 전신 건강은 점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도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면 고현주 씨는 꾸준한 노력으로 갱년기를 극복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배경 씨를 돕기 위해 고현주 씨가 멘토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갱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력 운동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의자에 이렇게 앉으셔서 다리를 한 발씩 들을 때마다 팔을 위에서 내려주세요. 한 발씩. 그러면 코에 힘이 많이 생기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그리고 서리태 콩으로 만든 콩물 두유인데요. 갱년기 여성들한테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혜경 씨를 위해 준비한 한 가지, 서리태 콩물 두유 라떼입니다. 서리태 콩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꿀을 타서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서리태 콩물 두유에 꿀을 더하면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한 1시간 전쯤에 미리 먹어요, 타서. 그러면 잠을 굉장히 잘 잡니다. 꿀잠 자요. 네. 자, 어렵지 않으니까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 같이 갱년기 한번 이겨내봐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한번 따라 해보고요. 그래서 제 2의 인생을 한 번 더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극복을 위한 생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틈틈이 근력 운동을 실천하고 서리태 콩물 두유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꿀잠을 기대하며 서리태 콩물 두유 라테로도 활용해 먹고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서리태 콩물 두유 콩국수로 맛있고 든든하게 영양도 채웠습니다. 무려 20년, 끝이 보이지 않던 갱년기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진지하게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다시 찾은 병원. 과연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네. 검사 결과가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궁금하세요. 네. 일단 다행히 체성분 검사가 이전보다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체중도 네네. 조금 줄으셨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5kg 감량에 성공, 체지방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내장 지방량도 좀 줄으셨어요. 그래서 식습관이나 운동 이런 거 잘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갱년기 증상을 나타내는 쿠퍼만 지수 35점에서 14점으로 감소하며 심한 갱년기에서 중증도 갱년기 상태로 완화됐고요.
갱년기 삶의 질 저하 정도를 측정하는 맹콜 지수는 103점에서 32점으로 낮아지며 삶의 질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전반적인 갱년기 증상이 느끼기에도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한결 조금 편해졌어요. 네. 노력한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노력하시면 앞으로도 건강 잘 유지하실 것 같아요. 수치가 다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계속 유지해서 더 관리하고 그래서 더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존 프로젝트 이후 자신과의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혜경 씨. 갱년기 열감으로 사계절이 여름 같았던 그녀에게 20년 만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나 그래? 그렇게 보여? 진짜? 응. 다행이다. 맨날 운동해서 그런가?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지? 갱년기 나도 정세가 그거 많이 좋아졌어. 그래? 너도 좀 퇴근하시네, 해야겠다. 뭐. 그치? 언니, 우리 여기 잠깐 앉아서 그러자. 쉬어가요. 우리 조금 쉬자. 네. 나 요즘 건강 관리를 좀 했더니 아주 좋아졌다. 비법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내가 너 주려고 챙겨왔지. 정말요? 동생을 위해 챙겨온 서리태 콩물 두유. 어머, 콩물도요? 서리태 콩물 두유야. 유기농 서리태네. 서리태 나 좋아하는데. 호르몬의 균형을 잡고 건강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되게 담백한데? 그래서 먹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답답하지도 않고. 맞아. 고소하고 그리고 먹고 나면 우선 든든하면서 포만감스럽네. 이거 배불러. 다이어트로도 너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지 않니? 갱년기도 작고 다이어트도 작고 그치? 일석이조야 이거. 콩물이 좋은 거구나. 너무 난 맛있고. 배불러. 그래? 다 먹었더니. 점심 안 먹어도 되겠다. 그치? 갱년기 잘 이겨내서 응. 열심히 100세까지 우리 살아보자. 알았지? 그래, 언니. 화이팅! 화이팅! 노력해서 갱년기를 좀 완화시키고 나니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소플라본은 뇌의 혈류 개선이나 신경세포 보호작용,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반적인 인지기능 유지와 정보 처리 능력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는 갱년기에는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소플라본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폐경후 여성의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리태 콩물 두유 속 이소플라본은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은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작용을 줄이고 전립선 관련 수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암세포 성장과 관련된 신호를 억제해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 억제 가능성도 보고됐습니다. 영양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껍질째 통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재배 과정에서 농약과 화학 비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껍질까지 안심하고 섭취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원료를 사용한 유기농 콩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알레르기 체질이라면 섭취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지나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몸을 다시 세워야 하는 중요한 방향의 시작점이죠. 내 몸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갈지, 다시 회복되는 방향으로 갈지. 그 선택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무엇을 채우느냐, 오늘의 한 잔, 오늘의 한 끼가 앞으로의 30년, 4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지켜지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까지 생존의 비밀이었습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